큰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학교 설계는 좀 자유롭죠. 주제도 자유롭고 시설도 자유롭고 땅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고 계획 여하에 따라서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을 이제 계획해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주민 니즈까지도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설계를 하기에 있어서 좀 막연할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교수님들이 바라는 좀 기깔나는 설계를 내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컨셉은 어떻게 잡아나가야 되지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대외 설계가 있는데 혹시 여기서 현상 설계나 실시 설계 도와줬던 사람 있나요? 아 있어요. 현상 설계를 해보면 알겠지만 주제도 미리 정해져서 나오고 프로그램, 시설 종류, 그리고 면적 다 정해져서 나오고 지침도 나와요. 어떤 시령, 어떤 시를 좀 연계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되게 자세하게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학교 설계보다 막연하지 않아요. 길이 좀 보여요. 아 얘는 이렇게밖에 풀 수 없겠다라는 게 좀 보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시 설계를 하겠지만 지금 학교 설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컨셉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건축적 스토리죠. 이제 교수님들이 계속 말할 거예요. 너무 재미없다. 설계를 하다 보면 조금 더 창의성 있게 기발한 스토리를 구축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할 때마다 좀 당황하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니까. 안 배웠었으니까. 저도 안 배웠었고 많이 힘들어했고 그리고 많은 애들이 5학년 올라올 때까지만 해도 그걸 잘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반적인 설계 스토리는 설계 진행 과정은 이렇죠. 주제 개념, 사이트 선정, 그리고 메인 컨셉, 이걸 좀 디자인 디벨롭하고 최종적으로는 핀업까지. 이게 일반적인 커리큘럼인데 여러분들은 3개월, 길면 3개월 안에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설계를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되게 타이트하죠. 근데 이 안에서 스토리가 한번 힘있게 잡히면 뒤에 과정들은 되게 술술술 잘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번 스토리를 잡고 그게 잘 풀렸다고 해서 끝까지 나가는 게 아니라 메인 컨셉 구축 단계에서 스토리가 조금 변경될 수도 있고 그리고 디자인 디벨롭까지 가서 부족한 스토리에 살이 붙을 수도 있고 좀 과한 스토리는 덜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단계가 딱딱딱 구분된 게 아니라 하나의 스토리 안에, 하나의 커리큘럼 안에서 유동적으로 계속 바뀐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경우는 없지만 핀업 단계에서 스토리가 조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스토리가 왜 중요하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과물을 보여낼 때 설계 흐름이나 당위성이죠. 예를 들어 내가 친환경 건물을 했다. 아니면 도시 설계를 했다. 그래서 어떤 스토리를 담았다라는 다이어그램을 펜으로 표현을 하겠죠. 그 건축적 스토리에 한해서. 그리고 그 건축적 스토리가 담긴 평면이나 뒷면은 공간 구성을 만들 거고 뭐 표현도 예를 들어서 좀 밝은 커뮤니티 시설을 만든다. 그럼 도면 자체도 조금 밝게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패널도 이제 밝은 느낌의 스케치 분위기의 패널로 갈 건지 아니면 좀 내 스토리는 추모 개념이니까 조금 실제 느낌의 무거운 패널로 갈 건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스토리의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의문이 들죠. 건축적 스토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혹시 교수님께 수업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해오라고만 하고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사실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설계 스토리 짤 때 뭘 고려해요? 당연히 컨텍스트 맥락을 먼저 봐야 돼요. 맥락, 흡입 정답은 없어요. 다 고려한 게 맞습니다. 스토리 없냐? 유진이는? 저는 이제 조사를 엄청 한 다음에 갖고 있는 그걸 갖고 당위성을 만듭니다. 혹시 뒤에 앉아있는 안경 쓴 친구 스토리 짤 때 뭘 고려해요? 아 지금 뒤돌아보시 오케이. 스토리 짤 때 고려하는 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막연하기도 하고 창시장을 만드는 게 어렵기도 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런 흐름으로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이것만이 정답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발표를 드릴 거예요. 스토리를 구성하는 요소는 저는 크게 사회적 이슈, 그리고 시설, 장소, 메인 패러다임 네 가지로 구성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 이슈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최근 좀 지났지만 코로나도 있고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문제, 빈부격차, 젠더 갈등 이런 게 있고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2학년이 하고 있는 문화복합센터 아니면 뭐 3학년 때 하는 아파트 단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장소 같은 거는 이거는 학교에서 미리 정해주기도 하지만 자기가 새롭게 지정을 해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장소만의 특징이 있어요. 어딘가는 쪽방촌일 수도 있고 어딘가는 유유부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자유롭게 한다 그러면 내 집 근처에 내가 자주 갔던 장소를 설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메인 패러다임인데 이건 좀 방법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다 아니면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양질의 공용 공간 활용론을 좀 이용한다. 설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논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그 연결고리가 탄탄해지면 여러분들 스토리가 힘이 있어지고 교수님들 앞에서 아 저는 이런 네 가지 측면에서 이런 스토리를 구성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스토리 이런 걸 어떻게 힘있게 만들어 나가냐 이것도 좀 네 가지로 구분을 해봤는데 처음은 브레인스토밍이에요. 뭐가 되었든 여기서 사실 풀면 가장 좋아요. 뭐가 되었든 그냥 메모장 켜고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고 여기서 풀리면 제일 좋은데 안 풀릴 경우 이 말했던 네 가지 키워드 중에서 한 가지 메인 키워드를 선정을 해요. 이게 선정 기준은 본인의 흥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의 조언이 될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폐탄광이 좀 흥미가 있다. 그러면 그건 장소죠.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조금 더 발전을 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 이 폐탄광이 이런저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는 게 더 좋을까를 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디벨롭을 하면 이 키워드 간 관계를 맺으면 돼요. 어떤 문제에서 시작을 했고 어떤 시설이 필요하며 가장 적절한 장소는 무엇일까, 어디일까,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론을 해야 될까. 이게 말로만 들으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폐탄광촌의 광업소에 관심이 있어요. 이게 사회적으로 지금 광업소가 문을 닫기 시작하고 강원도 쪽 광업소가 문을 닫으면 사람들이 안 오고 주민 탄광촌의 그 수익 시설, 그 수익 요소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더 빈부격차가 심해질 거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저는 해결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 탄광촌에 있는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을 챙김과 동시에 탄광이라는 매력적인 요소를 좀 더 발전시켜서 저는 다른 외부 사람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탄광 문화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말만 만들면 돼요. 너무 어렵게 안 해도 돼요. 그런 식으로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건축적 가치를 지닌 스토리죠. 이게 사회적 이슈를 극복하겠다. 아니면 새로운 시설을 제안하겠다. 아니면 이 장소를 좀 더 좋게 바꾸겠다. 그것도 아니면 이런 메인 패러다임을 적용한 프로토타입을 내가 제안을 하겠다. 네 가지를 다 챙기면 좋아요. 다 챙기면 좋은데 하나만 챙겨도 돼요. 나는 이 장소를, 이 시설을 통해서 더욱더 어떻게 바꿔나가겠다. 이것만 강조를 해도 교수님들께는 얘가 이런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구나 해서 질문이 크게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혹시 어려운 거 있나요? 질문이 이해가 안 되거나 편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러한 스토리 흐름을 좀 다른 작품에서 찾아볼게요. 이거는 2020년 대한건축 우수상인데요. 창의 커뮤니티 시설 가로화라는 제목의 패널 작품이에요. 조금 뜯어보니까 사회적 이슈로는 북한의 무분별한 난개별로 인한 일자리 인구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시민들이 편히 이용하던 북한이 소실돼가고 있다. 장소성 우려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성대 부두의 오래된 크레인에서 시작을 했다. 여기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해요. 지금 보시는 빨간색들이 다 크레인 시설들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계를 풀어나갈 거냐, 어떤 방법을 이용할 거냐라고 했을 때 건물과 가로 간의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라 북한 전체를 가로 디자인을 하겠다. 약간 이런 방법론을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난개발로 대두되고 있는 이곳에 사람들이 오고 싶고 걷고 싶은 커뮤니티 가로를 만들겠다. 이런 설계를 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는 이거 좀 재밌어서 바꿔봤는데 김친구라는 사람의 프로젝트예요. 이제 세월호 사건에서 제일 먼저 충격을 받고 설계를 진행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생존 수영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뒷받침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시설을 어디에 놓을 거냐? 이 프로젝트에서는 한강 다리 하부 공간을 활용해서 계획을 해요. 네. 이 한강 다리 하부 공간을 활용을 해서 기존 인프라와 새로운 레저, 수영시설 잠시만요. 한강 다리 하부 공간에 레저 프로그램이랑 생존 수영시설을 같이 복합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커뮤니티 시설을 만든과 동시에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생존 수영에 대한 경각심을 좀 부여하는 그런 프로젝트로 발돋움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쪽방촌 프로젝트인데 이거는 사실 장소는 서울 한복판의 쪽방촌이에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이 쪽방촌이 되게 부정적으로 인식이 잡혀가고 있고 사회적인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설계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주거 공간의 유지와 더불어서 좀 안 쓰이는 유휴 공간들을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고 그거를 이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방법으로는 뭐 소규모 PH 단위를 충진시 개발하고 뭐 부분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네 가지를 구분을 하고 하나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메인 키워드를 잡고 시작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설계를 하면서 느껴지는 거는 하나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네 가지가 어느 정도 연관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쪽방촌에서 장소에서 시작을 했지만 쪽방촌의 부정적인 사회적 이슈가 어떻게 보면 두 개가 하나인 거죠. 그 장소만에 가지고 있는 연사성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서 네 가지가 연결고리가 좀 필요해요. 자, 여기까지는 설계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였고 이제는 조금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제는 좀 편하게 할 거예요. 이 그림에서 각자 원하는 그림을 하나씩 찾아보라고 하면 모두가 같은 그림을 찾을까요? 다 다른 그림을 찾을 것 같아요. 물론 겹칠 수도 있겠죠. 근데 디자인이나 이 작품이 좋다 아니다는 되게 상대적인 거예요. 완벽한 작품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 고민을 할 거예요. 교수님이 이건 별론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옆자리 친구가 선배가 와서 이건 아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두의 입맛을 만족시킬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말씀드렸던 건축적 스토리를 탄탄하게 잡았고 내가 내 설계에 시간을 많이 쏟았으면 그거에 대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이게 우기라는 게 아니에요. 고집부리라는 게 아니라 들어보고 이 사람 말이 맞고 내게 부족했다 싶으면 보완을 하는 거고 내 말이 맞고 이 사람 말이 조금 아닌 것 같으면 당당하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안 된다 싶으면 과감하게 덜어야죠. 이거를 되게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안 돼요. 남의 의견을 수용할지 말지. 그래서 가장 좋은 작품은 맞다 틀리다 혹은 괜찮다 아니다 등이 좀 논란이 많이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례를 찾아보면 진짜 건축적으로 논란이 좀 많이 됐던 작품들이거든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이쁘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무슨 UFO 같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용산 빌딩 디자인 이쁘다라고 했던 사람도 있고 외국에서는 9.11 테러를 연상시킨다. 그게 부정적이다. 어떻게 이런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냐?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클라스 수자 채플인데 이 안에가 실제 나무를 다 붙여놓고 한 번에 태운 거예요. 건축물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싶은 의견도 있어요. 물론 저는 어떻다라고 평할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좋은 건축물, 유명한 건축물이라고 아는 건축물들은 논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너무 남들의 부정적인 시선에 휩쓸릴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주관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주관을 갖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집부리라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어보고 자신의 주관, 자기가 진행해왔던 설계 흐름을 믿고 주관을 좀 고집부리한 거기서만 주관을 주장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내 설계인데
나중 가서 기억이 안 나요. 나도 기억 못하면 내 설계는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설계하면서 조금 주관을 가지고 나는 이런 건축물을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발표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짧게 한 것 같은데 완전 너무 적당하고 좋았어요. 여러분 말하지만 고집부리라는 건 아니에요. 교수님들이 객관적으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아닌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라고 고집부리지 말고 그렇게 당당하게 설득을 할 거면 최대한 논리적으로 스토리를 만들고 전개를 해서 전략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진심으로만 하면 전달은 안 돼요. 전략적으로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시각 자료 같은 거를 준비를 많이 해가야 되죠. 시각 자료도 좋죠. 시각 자료도 좋고 최대한 좀 그 생각은 버려야 되는데 패널을 이렇게 했지만 이거 비하하는 건 아니고 내가 패널을 이렇게 하고 이걸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인지를 하겠구나라는 당연한 생각을 조금 버려야 돼요. 조금 낮춰야 돼요. 생각보다 못 알아먹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지 하고. 근데 막상 내가 12시간을 설계를 하고 그걸 막상 교수님께 가져가면 교수님은 모르죠. 당장 한 5분? 길어야 2, 3분 보는 건데 그걸 내가 하는 설계, 내 설계니까 그걸 잘 어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있나요? 본인 경험이신지. 제 경험입니다. 졸업작품을 하면서 간과했었는데 저도 이 교수님, 저 교수님, 이 교수님은 이렇게 해라, 저 교수님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모든 입맛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설계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지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빨리 나와야 돼요.